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을 담당하게 된 김이삭 팀장 인사드립니다. 오늘 앞전에 사실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바쁘셔서 다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좀 추가로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네이버가 2022년 10월 달에 그 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블로그 주소 체계를 개편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9월 달에 미리 알아놓기로는 이거를 개편하면서 이와 동시에 불량 블로그들은 이제 광고성 블로그들을 많이 죽일 것이다. 쳐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다행히 그런 대격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고 네이버 아이디를 만들 때 그냥 블로그 아이디 이거 하나만 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것만 그냥 클릭을 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별 걱정하실 것도 없고 별 쓸데없는 거고 하나도 어떤 상위 노출이나 블로그 운영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누르셔서 그냥 하셔도 됩니다. 겁먹지 마시고 요거만 알아주시면 되고. 자, 요거 다 아셨죠, 여러분? 자, 난 그래도 아직 이거 블로그 주소 아이디 주소록을 만드는 게 나는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2번 한번 눌러주시고 아니다 이제 대충 알았고 별거 아닌 거 알았고 다음 강의를 바로 해달라 하시는 분들은 1번을 눌러주세요. 이다우님 아직 모르셨나요? 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라 간단하고 별거 아닌 건데 중요한 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한 분이라도 모르시면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설명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네이버 아이디는 곧 블로그다. 전에는 공식이 이렇게 됐어요. 네이버에 회원 가입만 하면은 그냥 블로그를 바로 개설할 수 있고 블로그에 바로 글만 쓰면 글이 그냥 노출이 되고 그랬습니다. 예전까지는요. 2020년 4월 이전까지요. 하지만 지금 2022년 10월이 넘었죠. 자, 여기는 어떻게 바뀌냐? 네이버에 회원 가입을 하면은 자, 회원 가입을 하죠. 그럼 바로 블로그가 개설이 되는 게 아니고 블로그에 글을 쓰려고 들어가면은 자, 이 창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둘 중에 하나를 누르셔서 블로그를 개설하시고 이용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네이버에 회원 가입을 하고 블로그에 들어가서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회원 가입을 하고 여기서 보통 블로그에 들어가서 내 블로그 들어가면 여기 바로 개선된 블로그가 나왔는데 자, 지금 박 팀장님이 설명해 주셨네요.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블로그에 들어가면은 이 화면이 하나 더 나옵니다. 이건 지금 제가 기존에 운영하는 거라서 안 나오는데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아무 쓸데 없습니다. 쓸데없는 건 아니죠.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누르시고 그다음 블로그 시작하기 누르셔서 이제 블로그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자, 이다원님 혹시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만들면 바로 블로그 가서 글 쓰면 됐는데 지금 블로그 가서 글쓰기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온다.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누르시고 그다음에 글쓰기 누르시면 된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건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가 중요한 거죠. 이제 글을 쓸 때는 예전에는 그냥 내 블로그 가서 글쓰기 눌러서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회원 가입을 하면은 이제 저희가 크몽에서 업무를 받죠. 그러면은 관리할 네이버 아이디를 해당 업체에서 이제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잖아요. 일단 실명 인증을 지금은 이제 무조건 받으셔야 실명 인증은 네이버 아이디는 곧 실명 인증이 생명이다.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는 저희가 관리할 아이디를 업체 측으로부터 받을 때 꼭 실명 인증을 받은 상태로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업체에서 난 실명 인증 아이디가 왜 한 명 개인 주민등록번호당 3개까지 실명 인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나는 앞전에 아이디가 다 망가져서 없거나 아니면 지금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면 실명 인증은 받지는 않으시되 이게 실명 인증을 받지 않으면 굉장히 아이디가 위험하다. 망가졌을 때 풀 수 있는 자, 이렇게 실명 인증을 받지 않고 글을 쓰게 되면 자,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게 저희가 광고글을 좀만 지나게 놓으면은 블로그가 이렇게 됩니다. 바로 잠겨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실명 인증을 받지 않는 아이디라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동안 광고했던 글들 한 번에 다 날아가고요. 지금까지 받았던 그 광고 비용이나 어떤 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일순간에 모두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광고주 측에서는 그거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하면은 우리가 할 말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실명 인증을 꼭 받아 주셔야 되고, 만약에 실명 인증 아이디가 없다, 난 지금 구하기가 힘들다 그렇다면은 그냥 아이디를 받으시되 언제든지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건 사전에 물론 뭐 100% 이렇게 걸리는 건 아닌데 좀 경쟁률 치열한 거를 광고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저 역시도 걸리고요. 예, 이거 둘 다 아까 보여드린 둘 다 제 아이디입니다. 저도 이렇게 걸리죠. 잘난 척 떠들어대 봤자 저도 걸립니다. 그래서 하지만 미리 사전에 광고주에게 고지를 하는 거죠. 어 어쩔 수 없다. 실명 인증이 안 된 아이디는 광고를 다 지키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망가질 거를 계산하고 저희는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명 인증 아이디가 없다면 비실명 일반 아이디라도 여러 개를 주셔서 조금 더 유동적으로 운영을 드리는 게 저희는 더 좋다. 그리고 이제 돈을 높게 받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미리 설명을 해 주시고 운영을 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실명 아이디가 없으면 우리가 위험하니까 아이디를 여러 개를 관리해도, 예를 들면 2개, 3개 관리하고 대신 돈을 조금 더 높여 주세요. 이게 효과도 좋고 안전하고 그리고 저희가 작업하는 데도 더 편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명 인증된 아이디는 어디서 표시가 있나요? 아니면 물어보고 블로그 주인이 얘기한 대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실명 인증 아이디는 제가 괜히 로그아웃을 했네요. 자, 회원가입은요. 일단 회원가입은 자, 네이버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는 이 지금 컴퓨터에서 여기서 이게 치고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인제 회원가입 이렇게 누르시는 게 아니고요. 모바일에서 지금 이 작업을 모바일에서 하셔야, 왜냐면 PC IP는 주소가 남습니다. IP 주소가 남는데 모바일은 IP 주소가, 자, 오늘 제가 몸살이 아직 조금 덜 나서 약간 오타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약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바일 IP는 주소가 없어요. 주소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업무를 하거나 조금 문제 있는 내용들을 할 때는 그렇다고 뭐 무조건 여러분께 뭐 불법을 이렇게 하시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 이런 뭐 예를 들어 댓글을 남긴다든지 어떤 뭐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뭐 아니면 뭐 스크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에 뭐 이어가기 URL 복사를 해서 뭐 여기저기 뿌린다든지 이런 홍보 활동할 때는 무조건 모바일로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정식으로 하는 홍보 포스팅 있죠. 아까 보여드린 그런 홍보 포스팅은 무조건 PC로 해야 됩니다. 이건 주소가 남지만 어쨌든 홍보는 해야 되니까 그 깨끗하고 클린한 IP에서 하셔야 되고, 그 외에 깨끗하게 걸리면 안 되는 것들은 전부 모바일에서 하셔야 됩니다. 자, 혹시 요거 이해하셨다면 다들 한번 1번 눌러 주시겠어요? 자, 아까 오늘 출석 체크를 안 하고 해서 지금 많이 오셨는지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은님 오셨네요. 예은님 오신 지 아까 못 봤는데 저희 파트너스 분들 중에 가장 지금 활발하게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저희 손꼽히는 에이스 우리 예은 님이 오셨네요. 자, 예은 님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오늘 제가 준비한 것 중에 한 2개 정도 아마 지금 모르시는 거 있을 거예요. 조금 이따가 제가 뭐 요런 거라든지 오늘 몇 개 좀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 조금 어 시간이 바쁘시더라도 기다리셨다가 마지막에 요거만 듣고 가셔도 어마어마한 업무하실 때 어마어마한 장점이 참 지금 보기만 해도 벌써 뭔가 대단한 것 같지 않나요? 보기만 해도 이거 몇 개 준비했으니까 이따가 이거 들고 가시고. 자, 아무튼 중요한 거. 자, 이거 모르면은 이 뒤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뒤는 뭐 블로그 관리고 뭐 상위 노출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회원가입은 모바일에서 핸드폰에서 자, 어 이런 핸드폰 있죠. 이게 제 핸드폰들인데요. 자, 이런 핸드폰에서 네이버 어플로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고 PC에다 올리는 작업은 여기서 컴퓨터에서 로그인을 하셔 가지고 여기서 인제 블로그 작업은 하시는 겁니다. 자, 이건 모두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되고, 자, 그다음에 회원가입을 하고 나면은 실명 인증 드리다 말았죠. 자, 이것도 사실 중요한 거라서 자, 여기 보시면 네이버 아이디와 옆에 이 자물쇠 표시가 있어요. 실명 인증은 참고로 모바일에서 안 됩니다. 무조건 PC에서 하셔야 돼요. 회원 가입은 모바일에서 하시고 인제 고거 아이디를 알려주시면 뭐 우리가 직접 해 드려도 되고,
아니면 고객께 직접 해드려도 하라고 하셔도 되고, 근데 보통은 고객께 직접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건 직접적인 개인정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리로 하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될 일은 없는데,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고객에게 실명인증 직접 하시라고 그러고, 실명인증은 어떻게 하냐? 회원가입을 하고 나면은, 자, 여기 PC에서 로그인하면 여기 자물쇠가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셔서 음, 어딨죠? 자, 2단계 인증이 아닌데. 내 프로필. 자, 여기 들어가셔서, 자, 여기 보시면 내 프로필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자, 010, 제 핸드폰 번호 있죠? 예, 여기 누르시면, 지금 저는 돼 있어서 이게 안 되는데, 어, 여기에서 수정에 들어가셔서, 실명 수정도 있고, 예, 여기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 자,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네이버에 로그인 하시고, 여기 자물쇠 표시, 자, 좀 더 확대해 드릴게요. 자, 여기 네이버에 로그인하시면 여기 자물쇠 표시 있습니다. 이 자물쇠를 누르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 내 프로필에서 여기 내 프로필을 누르신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고객에게 직접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알으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블로그 회원 가입 후 실명 확인.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블로그에 가서 홍보글 작성이 아니라, 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실명 확인했다고 바로 블로그 가서 여기다 대고 무슨 대출이었던 뭐 변호사가 어떻네, 뭐 성범죄가 어떻네, 뭐 피부과가 어떻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하고 나서 글을 쓰셨다면, 자, 조금 줄게요. 그다음에 바로 글을 쓰는 게 아니고요. 바로 홍보글을 쓰는 게 아니고요. 일반 아무 문제 없는, 자, 여기 보이시면, 자, 이런 아무 홍보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이런 밋밋하고 재미없는 기본 글 있죠? 예. 어플 설치해 봐야겠네요. 누가 봐도 대충 뭐 성의 없이 하다못해 프로그램으로 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제가 모바일로 쓴 거거든요. 근데 이런 글을 쓰고 그다음에 72 첫 글 쓰시고 72시간 후 노출이 되면 이후 다시 글 작성.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처음에 회원가입을 하고 실명인증을 받으면 처음부터 홍보글을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아무 의미 없는 글을 하나 쓰시고 그다음에 3일 기다리셨다가 그다음에 또 의미 없는 글을 뭐 사진 올리셔도 되고 안 올리셔도 됩니다. 쓰고 좀 더 쓰고, 자, 전혀 피부과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죠. 홍보 내용도 없고 심지어 오타도 있어요. 뭐 제가 보여드리기 창피해서 그런데, 저도 이때 어 그냥 키우는 육성 작업이라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은 물론 이렇게까지는 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아무 의미 없는 글을 3 개까지 여기서 쓰고 4 개째부터 홍보 글을 쓰시면 됩니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첫 글 작성 후 노출이 돼서 이후 다시 두 번째 글,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부터 홍보글 시작. 예,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여기 쓰고 지금 한 8개 정도 쓰고 9개째부터 이제 문신 제거라는 이제 홍보글을 쓰기 시작했죠. 이게 이유가 4개째부터 써도 되긴 되는데, 여기는 제가 이제 그냥 키우는 단계였고, 이쯤에서 이제 한 달이 더 지나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거의 한 6개월이죠. 9개월이 지나서 여기서 입금을 받습니다. 입금을 받으면 이 아이디를 이제 원래 그냥 제 개인 아이디에서 원더스 의원이라고 아이디 이름을 바꾸고, 예,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홍보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글을 하나, 둘, 세 개까지는 그냥 글로 쓰시고 이제 네 개째부터 홍보글로 작성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요거 혹시 너무 어려우신 분 계신가요? 자, 요거 이해하셨나요?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는 기초 중에 기초인데, 어 이거를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홍보글을 쓰는 것과 3 개까지 일반 글을 쓰고 4 개에서부터 광고 글을 쓰는 거는, 나중에 이제 이 글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지금 이 블로그 제 블로그가, 자, 글이 지금 140 개가 쌓였죠. 이 140 개쯤 쌓였을 때 이 블로그의 힘과 안전성은 차원이 다릅니다. 어 우리가 왜 블로그도 사람이랑 똑같아요. 왜 아이가 태어나면은 처음에 백신 주사 맞추고 뭐 예방 접종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방 접종도 안 하고 백신도 안 하고 이런 거 안 한 애들이랑,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뭐 깨끗하게 예방 접종을 한 애들이랑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이 어떤
그 아이의 그 질병 관리에 대한 그 어떤 그 뭐라 그러죠? 면역이 차원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4개를 그냥 이렇게 쓰는 이 작업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이 블로그를 홍보할 때 굉장히 큰 무기 그 내성 그 내구성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이버 로직이 자, 일단 네이버가 처음으로 보는 게 이거예요. 이 아이디가 해킹된 아이디인지 도용된 아이디인지 아니면 스팸을 목적으로 한 어떤 불법 아이디인지 이거를 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첫 글부터 홍보글을 쓰는 것과 첫 글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저런 이런 별로 그 재미도 없고 밋밋한 이런 기본 글을 쓰는 것과 이런 글을 쓰고 그다음에 쓰는 거는 여기서 한번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스팸 홍보 이 네이버가 그 검열을 하는 1차 단계를 통과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쿠팡 안 되죠. 쿠팡을 왜 쓰죠? 자, 이 단어에는 어떤 상품명이나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쿠팡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3개까지는 쓰지 마세요. 4개째부터 쓰세요. 근데 쿠팡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쿠팡을 작정하고 홍보를 할 거라면은 아이디 날릴 각오하고 써야 되지만 일단 처음에 3개까지는 그냥 이렇게 써 주세요. 그다음에 4개째부터 뭐 쿠팡 뭐 어디 주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는 한이 있어도 일단 3개까지는 그냥 이런 일반 글을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4개째부터 쿠팡 홍보나 아니면 뭐 개인 홍보나 뭐 다른 걸 해 주세요. 근데 쿠팡은 좀 다릅니다. 쿠팡 파트너스는 조금 홍보 기법이 좀 더 어려워요. 지금 여기 보이는 뭐 변호사나 피부과 이런 거보다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고급반에서 알려드리겠지만 일단 3개까지는 그냥 이렇게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요 네이버가 제일 금기시하는 이 내용을 피해갈 수 있는 네, 고급반 때 제가 한번 나중에 사실 여기 들어간 내용들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준비를 하다 말았는데 뭐 이런 거 이제 딱 보기만 해도 어렵죠. 예.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때 저번에 설명 못 드렸던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예. 그리고 이 법적인 내용 있죠. 뭐 이런 내용들, 법률 내용들 뭐 여기 있는데 이만큼 있는데 사실 이것도 다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앞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너무 더 계속 바뀌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계속 교육을 미루고 있는데 어쨌든 일단 기본 이것만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남들 이걸 모르고 그냥 홍보를 쓰는 다른 크몽의 일반 작업자들이랑 저희랑은 일단 이것만 지켜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목이 너무 안 좋네요. 자, 다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네, 이 뒤에 중요한 게 많아서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 이해되셨거나 자, 다음으로 넘어가 달라 하시는 분들은 1번을 눌러주시고 음, 다들 오늘 늦은 시간이고 또 갑자기 쌀쌀해지고 또 내일이 수능이라 다들 오늘은 그렇게 썩 많이 지금 피곤하신가 봐요. 그래서 1번을 누르고 싶지만 손가락이 키보드까지 가지 않아서 안 누르시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가 오늘 본론인데 자, 홍보글 쓰는 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근데 지금 제가 예전에 이걸 준비를 했던 자료인데 여러분 일단 딱 보세요. 일단 내용이 눈에 일단 오나요? 일단 이게 다 엄청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엄청 중요한 내용인데 별로 여러분 눈에 팍팍 안 들어오죠. 이거 막 읽고 싶은 의욕이 안 생기죠. 근데 반대로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딱 보면 그냥 네, 안 생겨져. 그죠? 그림이 있어야 되죠.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이것도 제가 쓴 글이거든요. 근데 이건 대충 딱 봐도 코조각 주사가 뭔지는 알겠죠. 필러랑 좀 다른 그림 팍팍오죠. 예. 좀 글씨가 작은 감도 있지만 결국엔 가격 이게 눈에 제일 먼저 오고 참고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숫자에 굉장히 약합니다. 예. 숫자를 가지고 가격도 오픈하고 몇 프로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벤트라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숫자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저처럼 이렇게 쓰는 것보다 예. 이렇게 가격도 명시되어 있고 이게 뭔지 이렇게 그림과 함께 이렇게 있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홍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200 자 누구시죠? 자 슬기님. 혹시 제 교육 예전에 안 보셨었나요? 이게 글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글자 수는 지금 보시면 글자 숫자 이게 몇 줄이죠? 한 줄, 두 줄, 세 줄이죠?
글자 수는 3줄만 써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의정부 코조각 조사가 자 1등 잘 떠 있죠. 중요한 건 글자 수가 아니라 이제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여기까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걸 아까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설명해 드려도 여러분들이 어 이해를 할까? 그리고 이거를 설명해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따라 할 수 있을까? 예. 전혀 딱 봐도 이 다 엄청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짧은 강의 시간 안에 제가 설명을 해 드려도 별로 그렇게 와 닿거나 이걸 써먹어서 바로 막 그 포스팅의 질이 확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건 인제 건너뛰고 예 글 쓰는 방법은 나중에 고급반에서 하고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PPT 이거 뭐 보내 드리고 싶은데 너무 엉망이에요. 사실 이거 볼 것도 없거든요. 이거 본다고 해서 여러분 뭐 다른 제가 뭐 그 강의 PPT 많이 만들긴 했는데 자 뭐 이런 거 자 이건 좀 엉망이네요. 플레이스 지도 방법도 있고 예전에 나름 많이 만들었네요 제가 교육을. 예. 자 이걸 보여 드려도 블로그 링크 전부요? 아 이거 뭐 검색하면 납니다. 의정부 코조각 주사라고 검색해도 나오고요. 자 뭐였죠? 의정부 여드름 치료 피부과. 이번 주에 한 건데 이런 건 노락됐네요. 필로르가 일서모조사. 어. 웬만한 거는 웬만한 시술 그러니까 앞에 의정부가 이거 사실 의정부를 빼고 그냥 필로르가 주사로 하면은 안 잡히는데 앞에 의정부가 붙으면 이 정도는 웬만한 건 다 1등 잡습니다. 이 정도 지금 160만 원짜리 블로그만 있으면요. 이거 참고로 900만 원짜리 아니에요. 160만 원짜리예요. 예. 근데 이게 글자 수가 몇 개냐? 자 1 줄, 2 줄, 3 줄.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이거 3 줄이죠. 그리고 필로르가 주사. 이건 좀 많이 썼네요. 4 줄, 5, 6 줄. 자 6 줄. 그리고 없어요. 예. 글자 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160만 원짜리 블로그는 지금 오늘 회원가입한 여러분들의 블로그와 힘의 차이가 없습니다. 900만 원 그러니까 블로그는요. 블로그의 지수는요. 자 2015년 10월 이전 최적화 블로그 이게 지금 현재 시세로 900만 원 이상이고요. 그 외에는 모두 동일해요. 그냥 글자 수 글 개수 많은 게 최고예요. 지금 이거 보시면 이게 200 개죠. 여러분 블로그도 오늘 회원 가입해서 200 개까지 가져오면 이 블로그랑 지수 똑같아집니다. 근데 가끔 인제 인터넷이나 네이버 뭐 유튜브나 카톡이나 뭐 무슨 뭐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뭐 어디 뭐 코치 뭐 어디 뭐 원장 뭐 어디 쌤 뭐 어디 대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보면 뭐 무슨 내가 최적화를 뭐 시켜 준다니까 뭐 나한테 돈을 주면 알려주네 마네. 뭐 무슨 뭐 자극적인 걸 쓰네. 뭐 방문자가 어떠네. 뭐 어그로는 어떻게 끝내. 뭐 CPA가 어떠네. 뭐 엉터리 같지만 알아듣기 힘든 어려운 말로 여러분들이 현우 뭐 우리 여러분들이 당하실 분들은 아니지만 우리 박 팀장님의 파트너스 분들은 당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뭐 그런 이상한 정보들을 가지고 블로그 글은 이렇게 쓰는 거다. 뭐 최적화는 어떻게 하는 건다. 뭐 이러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다 들으실 필요 없어요. 어 블로그는 무조건 2015년 10월 이전 시작하던 현재 시세 900만 원짜리 이상 이건 지금 우리가 구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구한다 해도 쓰는데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그냥 없는 셈 치고 그 외의 블로그는 모두 동일합니다. 근데 그냥 동일한 게 아니죠. 이 글 개수가 많아질수록 힘이 쪼금씩 세집니다. 2014년 자 뭐죠? 자 2014년 준최 4 뜨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준최적화 4 차. 예 4 차라고 뜬다는 것 같은데 다 의미 없습니다. 글 개수 많은 게 이기는 거예요. 글 개수 많은 게. 생성 연도가 그러니까 생성한 연도가 오래된 걸수록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고 근데 안전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실력이 완벽하면은 안전한 거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재수 없으면 날아가는 거지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잡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블로그의 그 건강이 좋은 거고요. 글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블로그의 힘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만 이 두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더 많은데 인제 그렇게까지 가면 인제 너무 머리 아프니까 일단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은 웬만한 건 됩니다. 남들이 뭐 어떻게 써서 뭐 최적화를 시켰다 뭘 어떻다 뭐 무슨 뭐 했는데 방문자가 어떻다. 마음 먹고 방문자 뻥튀기 하려면요. 저도 예전에 해 봤는데
자, 마음 먹고 방문자 뻥튀기 하죠. 글 2개 써도 저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200명 오던 블로그가 갑자기 300명이 됐어요. 3,000명이 됐어요. 이 글 한 5개 쓰면 한 10,000명 오겠죠. 예. 이런 거 저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안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들은 이렇게 하고 자랑이랍시고, 저도 이런 거 해봤어요. 자, 100만, 그 100만짜리고, 그리고 어디 있죠? 제 것도 딴 거. 갑자기 안 보이네요. 자, 여기 있네요. 자, 글 하나의 누적 조회수가 지금 2,844예요. 10명 보던 게 갑자기 2,800명이었어요. 자, 이거 뭔가 이상하죠? 알려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전혀 쓸데없는 거예요. 10만 명도 마음만 먹으면 우습게 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블로그가 좋아지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조금 이따 후반부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지금까지 내용 중에 혹시 좀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 질문 한번 해 주시겠어요? 애드포스트 수익을 낼 수 있는 블로그라면 일단 저런 내용을 쓰면 블로그가 날아가고요. 그리고 그죠. 이 저걸로 그 강의하는 사람들이 저걸로 뭐 애드포스트 하든지 뭐 광고 효과로 뭐 인제 업무를 따낸다든지 이런 걸로 보여주기 식으로 저렇게 올리고, 물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 7년 전에는 그랬어요. 내 거 블로그가 하루에 10만 명 오니깐 제 거에 글 쓰면은 많은 사람들이 볼 거다. 근데 전혀 막상 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지 않는 거고 저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일부 몇몇 그 수강생분들은 어 고객님이 "우리 블로그에 방문자가 너무 적어서 문제가 너무 효 홍보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방문자 수 많은 거랑 블로그 최적화랑은 아무 관련 없고요. 잘못된 이따 여기서 나오겠지만, 잘못된 포스팅을 어그로성 포스팅을 쓰면은 블로그가 인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혹은 이렇게. 예. 그래서 저거는 저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내용들 먼저 알려드릴게요. 예. 상업용 블로그는 매일, 이거 참고로 지금 오늘 보여드린 이 자료들 있죠? 이건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올려놓은,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원래 이 온라인 마케팅 시장이 그래요. 무조건 내 말이 맞고 무조건 네가 틀리다. 뭐 무조건 내가 진리고 내가 최고고 내 말이 법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닌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최고다, 제 말이 맞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거는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답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믿으셔도 돼요. 물론 조금씩은 다릅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약간 달라진 건 있는데, 그래도 큰 항목들은 거의 비슷하니까 요거를 오늘 외우고 계셨다가 나중에 본인 그 업무라든지 아니면 대행을 받은 대행 글이라든지 이거를 쓰실 때 참고를 하셔서 조금 더 안전하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맨 처음에 지금 녹화 누르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네이버가 10월 월부터 원래 네이버는 1 년에 2번 크게 바뀝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그래서 보통 4월 월에 한 번 크게 바뀌고요. 그리고 9월 월이나 10월 월쯤 한 번 또 크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월은 크게 바뀔 줄 알았는데 크게 바뀐 건 없고, 아까 그 블로그 주소 생성하는 것만 하나 생겼지만 이런 어떤 큰 내용들은, 틀은 뭐 크게 바뀐 건 없어요. 하지만 굉장히 로직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작은 거 하나만 삐끗하면 그냥 날아가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요즘 노출이 안 된다고 문의 주시는 그 파트너스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어 잠시만요. 박 팀장님 혹시 지금 얘기 잘 나오고 있나요? 저한테 이상한 메시지가 뜨는데, 혹시 지금 영상 잘 안 보이거나 소리 안 들리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다들 잘 나오시나요? 잘 나오죠? 예. 저한테 이 박 팀장님 아이디로 메시지가 하나 나와서. 그렇죠. 예.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거 하나에도 삐끗하면 아까처럼 그 블로그 그 뭐죠? 예. 이 블로그는 비공개 블로그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요거를 가능하면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상업용 블로그는 매일 일상글을 올려야 한다. 아닙니다. 매일 1일 1 포스팅 굳이 안 하셔도, 물론 하면 좋은데
이걸 안 했다고 해서 블로그의 지수가 더 내려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일 1일 1 포스팅 한다고 더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정확한 거는 블로그 포스팅은 그 개수가 많을수록 힘이 좋은 거지 그 개수와 관련 없이 1일 1 포스팅을 뭐 한 3달 했다고 해서 정직하게 하고 내용이 알차다고 해서 올라가는 거 전혀 없습니다. 내용 뭐 크게 안 보고요. 네, 아까 제가 보여 드린 그 왜 제 블로그들 있죠? 맨 처음에 처음에 글을 제가 이렇게 개판으로 썼잖아요. 자, 이렇게 쓰나 이렇게 길게 사진이랑 뭐랑 해서 이렇게 길게 쓰나 네이버는 똑같이 한 개로 봅니다. 이렇게 잘 쓰나 이게 조회수가 많나 뭐 추천을 많이 받나 다 쓸모 물론 쪼끔은 쓸모 있지만 거의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그 개수 많은 게 더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필요 없는 거 잠시 끌게요. 자, 그래서 상업용 블로그는 매일 일상글을 올려야 된다. 그 주제와 벗어나는 예를 들어 뭐 이게 병원 블로그인데 병원 블로그에다가 갑자기 뭐 무슨 뭐 이번에 뭐 이태원 사고라든지 뭐 무슨 코로나 확진자가 요즘 늦는다든지 뭐 무슨 뭐 그 자극적인 내용들 있죠. 검색 많이 하고 좀 실시간으로 핫한 것들. 예. 이런 거를 쓸데없이 쓰실 필요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홍보 포스팅하고 일상글을 쓰든 뭐 정보성 글을 쓰시든 꼭 1일 1 포스팅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건 없고 가급적이면 1일 1 포스팅이 좋지만 내가 뭐 스케줄이 어렵거나 힘들 때는 하루 정도는 안 하셔도 되고 뭐 하루 정도 더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스크랩과 댓글 공감이 중요하나요? 전혀 쓸데없다는 거 지금 여기 나왔죠. 자, 나온다라는 소문이 있대. 예. 그래서 세종 품앗이에요라고 예전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서로 서로 이웃 추가하는 뭐 그런 예전에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전혀 쓸데없습니다. 그냥 글 내용의 로직을 얼마나 잘 녹였나로만 상위 노출이 이루어지지 여기 공감 더 누른다고 해서 뭐 참고로 예전에는 이게 로직이 조금 바뀌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블로그 수준에서는 이거를 할 필요가 전혀 그러니까 하면은 좋은데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왜냐면 내가 글을 썼는데 댓글이 하나도 없는 것보단 남들이 뭐 "감사합니다." 뭐 "잘 봤어요." 이런 게 있는 게 좋잖아요. 하지만 그거를 공들여서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던 메인인데 자, 그럼 초반에 암흑을 3개 쓰고 난 다음부터 정보성 글 없이 계속 그렇죠. 정보성 지금 저는 그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금 제 블로그죠. 자, 이건 예전이고 제가 최근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중에 혹시 정보성 글 보이시나요? 저는 정보성 글을 저는 절대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근데 가끔 이 크몽에 상품을 그렇게 넣어서 어쩔 수가 없다. 나는 정보글을 써야 안전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보글이 더 위험합니다. 쓸데없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면 그게 더 위험해요. 저는 무조건 홍보글만 씁니다. 이것만 그러냐? 아니죠. 자, 이거 볼게요. 자, 이거는 의정부 피부과예요. 자, 이 중에 혹시 정보글 보이시는 분? 다 홍보글이죠. 저는 정보글, 일상글 이런 거 저는 절대 안 씁니다. 저는 홍보글만 씁니다. 돈 되는 것만.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보글도 잘 쓰면 좋아요. 정말 잘 쓰시면 좋은데 새로 만든 블로그도 그렇죠. 새로 만든 블로그도 그렇습니다. 어 어딨죠? 네, 저런 이미지는 업체에서 받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자, 여기 있네요. 최근에 제가 올린 거거든요. 자, 자, 이건 지금 뒤에 여기 2개가 지금 비공개됐어요. 실제로는 여기 뒤에 한 개, 2개가 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여기서 인제 글 썼죠. 요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일반 아무 의미 없는 글 이거를 쓰고 이거를 지금 2020년 10월 22일 날 썼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던 2개는 너무 의미 없는 거라서 안 보여서 좀 보기 민망해서 제가 비공개를 때렸고 자, 그리고 돈을 받았습니다. 10월 19일 날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았으면 여기서부터 인제 바로 레이저 리프팅 홍보 글을 바로 시작하는 거죠. 예. 코조각 주사 한 개 포스팅 이게 가격만 이게 많이 다릅니다. 제 가격은 좀 많이 싸요. 여러분들은 저보단 좀 비싸게 받아야겠죠. 저는 인제 싼 거는 6,000원 뭐 비싼 거는 20,000원 저는 이렇게 받는데 참고로 지금 보이시는 이거는 20,000원인데 어
여러분들마다 가격이 좀 다릅니다. 저는 이제 상위 노출하는 방법을 외우고 있으니까 사실 글 쓰는데 그렇게 크게 뭐 어려운 게 없어서 저는 이제 좀 싸게 받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 쓸 때 최소 3만 원은 받으셔야죠. 왜냐면 크몽에서 수수료도 몇천 원 떼고, 그리고 이 원고도 여러분 하나하나 다 뜨셔야 되고, 그리고 이 피부과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저만큼 1-2 분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3만 원 정도 받아야겠지만 보통 한 2만 원 정도 받으시면 적당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 아무튼 보시면 저희 앞에 일반글, 일반글, 일반글 3개 쓰고 4 개째부터 가산 디지털 단지 이제 바로 홍보글 들어갔죠. 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금천구 독감 예방 주사로 또 홍보글. 예. 요렇게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달콤한 유혹의 이슈 검색어 포스팅이라 그래서 그 네이버가 여기서 밝혔죠. 이렇게 돼서 이거를 방문자 수가 유지가 되고 블로그가 상위 노출될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달콤한 유혹의 이슈 포스팅 있죠. 뭐 무슨 뭐 이태원 이번에 뭐 그거랑 뭐 내일이 인제 수능이고 또 뭐 얼마 전에 뭐 홍수 나고 뭐 올림픽 했고 뭐 누가 뭐 조작을 했네 뭐 어디 FTX가 뭐 망했네 뭐 이런 내용들 있죠. 자, 이런 내용은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방문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게 지금 네이버가 얘기하는 것처럼 좋을 게 없습니다. 쓸데없는 방문자가 많아지는 건 오히려 공격당할 건덕지가 많아진다는 거고요. 그거에 따른 위험 리스크도 엄청나게 커진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것처럼요. 자, 이 참고로 이 블로그가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 박 팀장님 튜브웍스 블로그거든요. 예. 자, 지금까지는 뭐 그럴 될 수도 있다고 하다 쳐요. 근데 갑자기 방문자가 이렇게 많아진다. 그러면은 공격당할 건덕지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렇게는 운영을 하시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홍보 블로그는요. 하루 방문자가 30만 돼도요. 예를 들어 한 20에서 하루에 20명, 30명 방문을 하죠. 그리고 어 한 달 총 방문자 수가 한 300에서 한 500 정도, 이 정도만 해도요. 저희가 하는 광고비에 대한 대가는요. 2배 이상 벌어가는 겁니다. 지금 저도 이거 글 하나를 올렸어요. 이런 예를 들어 지금 이 글을 하나 상위 노출을 해 드렸어요. 그럼 이게 예방 주사가 4만 원인데 지금 여기 35,000 원인데 이거 35,000 원만 받고 가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 마진이 안 남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미끼 가격일 뿐이고요. 가서 인제 100만 원짜리 레이저 결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주는 걸로 우리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달콤한 유혹의 이슈 검색 포스팅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자꾸 "뭐뭐 절대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박 팀장님한테 그 제 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게 어떠고 어떠냐.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뭐 자꾸 절대 하지 말라 그러냐."는데 아니 근데 저도 그 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좀 유두리 있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위험한 거 뻔히 아는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거 작정하고 하세요. 하루에 방문자 한 어딨죠 아까 제 거? 예. 자, 이렇게 하루에 막 2천 명, 3천 명 이렇게 보죠? 여러분 이러면은 원장님한테 "우리가 협박하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가 이게 잘못된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 봤자 블로그만 망가질 뿐더러 그리고 이거 온다고 해서 매출이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뭐 물론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위험 요소가 따른다는 거. 어떻게 키운다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는 겁니다. 키우는 게 아니고요. 블로그는 키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글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지는 겁니다. 근데 글을 쌓아 나가면서 블로그가 망가지니까 문제인 거죠. 이게 글이 600개 정도만 되면 어지간하면은 망가지지도 않고 어지간하면 노출도 잘 됩니다. 그렇죠. 카테고리는 무조건 1 개. 자, 지금 저 보시면 게시판 딱 하나 있죠? 예. 카테고리는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무조건 1 개. 근데 인제 업체에서 예를 들어 지금 익은 게 있어요. 미리 업체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한테 준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를 파서 이 하나에다가 몰빵하는 거죠. 카테고리는 무조건 하나에 모두 다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인제 그러면은 이제 홍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벤트라든지 이런 거 게시판들은 뭐 따로 업체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요런 거 인제 1-2 개씩 놓고 인제 저희가 주로 쓰는 홍보 포스팅은 하나의 게시판에 모두 몰빵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 갈고리 이게 설명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벌써 11시 14 분이네요. 자, 넘어가고. 자, 이미지 만드실 때는 이렇게 살색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지금 이 보시면 이건 누가 봐도 좀 위험한 거죠. 근데 이건 애기 얼굴이고 이건 연예인 얼굴인데 네이버 로직이 볼 때는 살색이 많으면 그냥 유해 포스팅을 해서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예.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 그 이미지를 홍보 이미지를 만들 때 어, 웬만하면이 아니라 무조건 살색은 배제, 살색은 그냥 이 세상에 없는 색깔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이미지는 크면 클수록 좋고, 자, 글에다가 썸네일이나 이런 거 대놓고 이제 이렇게 만드는,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예전엔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자, 예전에는 저도 이렇게, 이거 지금 예전에 실제로 제가 작업했던 것들인데, 예전엔 저도 이렇게 대놓고 했습니다. 보기는 참 예쁘고 좋잖아요. 하지만 네이버가 이제는 이걸 잡아서, 이제는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자, 요 정도. 그리고 그래서 요 정도 만들어서 이걸 썸네일로 캡처를 하셔서 동영상으로 썸네일을 만드셔야 되고 실제 만드는 내용의 글씨 크기는 이 정도를 한계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크게 만드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자, 그리고 깨끗한 IP 주소. 자, 썸네일만 아니요. 모든 이미지가 똑같습니다. 모든 이미지가 썸네일 예전에는 썸네일만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다 글씨 막 그렇게까지 크진 않죠. 그렇게까지 자극적인 것도 없죠. 예. 이 정도로 하셔야지 글씨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자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쓰시면 이제는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010 근데 물론 이것도 좀 말이 그 어폐가 다른 게 비싸게 받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거나 '내가 이거를 무조건 띄우고 홍보 효과를 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블로그 날릴 각오를 하고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크몽에서 받는 단가로 하는 정도 수준에서는 이렇게 하는 건 좀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저 정도 글씨 크기로 하시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P 포스트 아유 너무 설명 긴 거는 좀 넘어가자. 자 그다음에 어 자 많이들 실수하고 계시는 게 제목이에요. 일단 제목 쓰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제목을 다들 많이 조금 그 실수로 알고 계시는데 일단 제목은요. 우리가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잡아야 되는 키워드가 어 자 의정부 보톡스라고 할게요. 저게 날아갔네요. 자 참고로 저도 이렇게 날아가기도 합니다. 저도 날아가기도 하고 누락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하는 가격이 워낙 세기 때문에 10개 들여서 한 3개 날아가도 7 개가 남잖아요. 그 가격으로만 해도 이 업체는 충분히 본전을 뽑고도 남기 때문에 저는 뭐 물론 100% 잡아 드리면 좋지만 자 금천구 슬림주사 뭐 이런 거 있죠. 자 있네요. 잠시만요. 자, 저 궁금한 게 어떤 거 검색했을 때는 어떤 블로그들은 썸네일 한 개만 나오는데 블로그는 그거는요 랜덤입니다. 보통 1, 2, 3등까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모바일에 지금 이건 PC라 그렇고 모바일에서 볼 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랜덤이라 뭐 우리가 어떻게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무조건 1등을 잡아주면 좋지만 1등은 우리가 그렇다고 다 잡아주면 우리가 돈을 한 300, 400만 원 받아야겠죠. 근데 뭐 4등, 5등 잡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는 뭐 그렇다 쳐도 1 등, 2등 보통 2 등이나 3 등까지는 그게 인제 이렇게 안 나오고 이게 쭉 길게 뭐 지금 이것처럼 뭐 이렇게 쭉 길게 저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모바일에서 볼 때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저희는 동영상으로 썸네일 하나 한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제목을 쓸 때는 자 예를 들어 뭐였죠? 금천구 슬림 주사죠. 자 금천구 독감 예방 말고 슬림 주사. 자 우리가 잡아야 되는 키워드가 금천구 슬림 주사다. 아니면 뭐 강남 슬림 주사다. 이러면은 이 우리가 잡아야 되는 키워드가 제일 앞에 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단어들로 채워 주시면 됩니다. 자, 대치동 이제 이게 정석적인 제목이에요. 대치동 수학학원 초등학습 습관 잡기. 예. 대치동 수학학원 기강 올려주는 수업. 자 보면 자로 마친 듯이 글자 자 여기 보시면은 자로 잰 듯이 글자 수가 같지 않나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잡기, 수업, 관리
제목은요. 15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제목은 15자 미만이어야 되고요. 아, 요건 제가 이따 채팅창에 써 드릴게요. 자, 잡아야 하는 키워드가 제일 앞에 같은 단어 반복 지금 여기 내용이 그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인천 뭐뭐 미용실 뭐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인천이 3번 들어갔죠. 같은 단어는 제목에 여러 번 반복이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내가 올린 포스팅 기존 내용에 일단 이게 그 로테이션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 처음에 내가 오늘 대치동 수학학원을 썼으면 그다음에 바로 내일 대치동 수학학원 또 쓰는 게 아니고요. 이 텀이 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대치동 수학학원이 지금 여기 10월 5일 날 하나 올라왔죠. 그다음에 오늘 11월 16일 날 올라왔죠. 최소 한 달 정도, 한 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3주 이상은 텀을 더 줘야 누락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키워드를 너무 도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예전에 제가 담당했던 그 피부과인데 없어졌네요. 예. 아무튼 어떤 분들은 약수동 피부과, 이게 약수동에 있는 피부과인데 약수동에 있다고 해서 모든 제목 앞에다가 다 약수동을 붙여서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같은 단어가 너무 반복돼도 안 되고 그리고 내용은 잡아야 되는 키워드는 제일 앞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특수기호. 예. 자, 특수기호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 자, 여기 보시는 이런 거 있죠. 자, 뭐 노하우 방출이라 그래서 뭐 별표, 뭐 체크, 뭐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특수 기호나 체크나 뭐 특히 이렇게 쓰시는 분들 많아요. 자, 키워드를 이렇게 쓰시는 분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거 다 빼시고 깔끔하게 한글로만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강남 맛집이죠. 갑자기 생각하니까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강남 맛집. 이 뒤에 뭐가 와야 될까요? 참고로 이 뒤에 나는 여기에서라고 써야 되지. 나는 톡스 앤 필에서 업체명을 밝히면 안 됩니다. 제목에는. 예. 그래서 뭐 여기라든지 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해당 업체명을 쓰시면 안 되고 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강남 맛집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찐으로 감동받은 맛. 예.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찐으로 감동받은 뭐 이런 식으로. 예. 이게 뭐 해당 업체를 쓰면 안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중요한 건 띄어쓰기는 두세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하시면 저는 보통 한 2번 하는데 두세 번 정도 하시면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었죠? 음. 아 이 요거는 이제 FM이고 FM으로 제목 쓰실 때는 이렇고 근데 우리는 이제 강남 피부과나 이제 강남 맛집처럼 이렇게 센 거를 잡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목에 단어를 여러 개를 써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어 자 임의동 수학학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에 대한 이제 서브 키워드에 대한 그 내용인데 자 여긴 보시면 좀 길죠 내용이. 자 임의동 세심한 관리 국영수학원 초등 중등 영어 수학 온갖 제목들을 다 붙였죠. 이건 물론 좀 약간 날아갈 걸 각오하고 쓰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써야 여러 개의 키워드가 한 번에 잡힙니다. 예. 예를 들어 분당 영어학원 잡혔을 거고 미금 영어학원 잡혔을 거고 임의동 수학학원 잡혔을 거고 구미동 종합단과학원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여러 개를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이게 지금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는 3개 정도. 자, 1차, 2차, 3차. 자, 이렇게 나눠서 자, 예를 들어 임의동 수학학원
저런 키워드들이요. 싼 건 35, 저는 35만 원 받고 있고요. 비싼 건 150입니다. 신사동 맛집 있죠? 자, 이거 150이고요. 그리고 제일 센 거. 이건 얼마인지 감도 오지 않습니다. 전 이거 잡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아니죠. 한 번 그냥 글 써주는데. 한 번 쓰고 24시간 있다 날라가도 나는 150 받는 겁니다. 신사동 맛집은요. 근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성범죄 변호사 있죠? 이건 얼마를 받는지도 모르겠어요. 몇 천인지 뭐 몇 억인지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키워드인데 이거는 한 번 글 써주고 얼마를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죠. 다 광고죠. 예.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예를 들어 한 30만 원 정도에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을 섭외를 한다. 그럼 여러분 떼돈 버실 겁니다. 30만 원 정도에 못 잡아요. 네. 한번 해 보셔도 좋아요. 이런 거 쓰면 바로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것도 문제인데 글이 여기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 내 글이 밀렸네. 야 저 사람 잘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어 내 글이 밀렸네?' 그럼 여기 들어가서 예를 들어 이 글이 제 글을 밀었다고 가정할게요. 지금 1등 글인데 그럼 이걸 신고를 수백 개를 합니다. 여기는 블로그를 벤치마킹해서 그냥 쓴다고 해도 여기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기법들 이건 나중에 제가 고급반에 가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눈에 보이는 기법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기법들이 있는데 그냥 막 보고 따라하시면 우리 블로그 망가져요. 절대 그냥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그 특 S급 키워드는 절대로 물론 뭐 따라해서 약간 참고만 하셔서 약간 좋은 점만 벤치마킹해서 쪼금 조심조심 쓰시는 건 괜찮은데 여기서 이렇게 썼다고 해서 '나도 써야지.' 하면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기법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쓰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내용이 많이 기네요. 자 이게 핵심이죠. 사실 이거 제일 뒤로 나왔는데 이해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사실 벌써 11시 반 1 시간이 됐네요. 자 참고로 이거는 네이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듣고 계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잡을 수 있죠. 예. 잡을 수는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어디 예를 들어 뭐 광주 맛집이나 뭐 대전 맛집 이런 거 잡으면은 더 돈 버는데 뭐하러 그거 안 잡고 이것만 잡냐? 이게 더 비쌉니다. 그거 재미없어서 안 잡아요, 이 사람들은. 반대로 그 사람들한테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이거 잡아 봐." 절대 못 잡습니다. 물론 잡을 수는 있겠죠. 잡으면 블로그 날아갑니다. 얘들이 그걸 보고 '어 내 거를 밀렸네? 잘한다.' 이렇게 박수를 칠까요? 아니죠. 신고를 있는 대로 해서 탈탈 털어버리죠. 예 그러는 세계입니다. 이런 거는 쳐다도 안 보시는 거를 물론 뭐 보고 참고하시는 건 좋지만 '내가 이거 하나 잡아서 뭐 몇백을 번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거 설명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다기보단 이거는 꼭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가끔 어떤 분들 보면 물론 뭐 이분들도 의도를 하고 글을 그렇게 쓴 건 아닌데 뭐 남들 뭐 어디 유튜브에서 인제 가짜들한테 인제 사기꾼들한테 보고 듣고 해 가지고 인제 쓰는 거겠죠. 물론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가끔 어떤 분들 인제 저한테 블로그 망가졌다고 해서 보시는 분들이나 누락됐다고 해서 보내주시는 분들 보면 글 내용에 있어서는 안 되는 단어들이 정말 많습니다. 글 내용에 있어서는 안 되는 단어를 쓰는 분들이 정말 요즘에 너무 많아졌어요. 이제 그나마 좀 요즘에 제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인제 여성 비하는 좀 많이 줄었어요. 여성을 비하하는 분들은 요즘 많이 줄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뭐 자살, 도박 뭐 이런 반사회성, 음란성 불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번에 어떤 분들이 법률 블로그라 그래서 봤는데 인제 이혼 인제 상간자 법률 포스팅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원고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상간자와 성관계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한다." 근데 거기 보면 성관계라는 단어가 이게 물론 뭐 법률 용어로 맞긴 하지만 텍스트에다 대놓고 여기다 지금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함부로 뭐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자 이 이런 단어가 물론 본인은 그게 뭐 어디서 보고 따라 썼겠죠. 아까 이런 데 거 보고 따라 쓰셨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분들은 블로그의 내성이 일단 기를 대로 기른 분들이고 실력이 있을 대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피해가는 방법을 아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작정 따라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자 음란성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또 뭐 무슨 우리 광주에서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죠. 뭐 아우디 타는 뭐 누구 부모님이 코인으로 돈 다 잃고 인제 애기랑 같이 가족 3 인이서 인제 집단 자살을 한 내용이 있잖아요. 막 집단 자살이라는 내용을 뭐 그냥 텍스트에다 써 버리시더라고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띵들였냐. 블로그에는 일단은 제가 맨날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밝고 뭐 건전하고 행복하고 뭐 희망적이고 이런 내용만 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내용이 길었더니 제가 아직 몸살이 들라서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아 자 밝고 건전하고 뭐 행복하고 이런 내용만 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끔 가다가 인제 홍보 포스팅을 할 때 그게 하나 잠깐 삐끗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인제 블로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청소년이 봤을 때 인제 19 금 그러니까 청소년까지도 아니죠. 내 딸아이나 내 아들, 딸들이 봤을 때 내 어린 4 살, 5 살짜리 애가 봤을 때 문제되는 내용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글을 쓰시면 됩니다. 자 다시 다 자 내용이 다른 사이트 링크로 걸면 검색 제외되나요? 대부분 사이트나 아니요. 링크를 걸었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링크 플러스 이런 내용이 중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 같이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완벽하게 지키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 보내는 대부분 사이트나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나 아니면 다른 홍보 사이트나 이런 것으로 보내는 URL은 웬만하면 안 다시는 게 좋습니다. 링크는 내가 그냥 '링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면 링크에서 걸리고 여기서 또 걸리고 다른 이미지 중국에서 또 걸리면 인제 3개 이상 걸리죠. 그러면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단어 하나에 뭐 자살이라든지 뭐 코인이라든지 뭐 어떤 뭐 도박 뭐 이런 내용 있죠. 자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냥 한 번에 원아웃인 경우도 있고요. 작은 게 여러 개 누적이 돼서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있는 것들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방법에서 접근을 하셔야지 남들이 얘가 썼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 뭐 아청법 있죠. 뭐 진짜 참고로 이런 말씀까지 좀 드리기 좀 그런데 아무튼 뭐 청소년 성매매 뭐 이런 내용도 서슴지 않고 쓰시는 분들이 한 두세 분 계셨어요. 물론 저한테 문의 안 주신 분들 중엔 더 많겠죠. 이건 지금 제가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 뭐 더한 거 많습니다. 뭐 무슨 뭐 또 뭐 있죠. 뭐 도박뿐만 아니라 뭐 어디 뭐 요즘에 뭐 금리 어렵죠. 뭐 금리 한참 어려지고 뭐 미국이 뭐 어떻고 뭐 그러죠. 이런 내용도 여러분 쓰시면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 뭐 부동산 블로그인데 내가 매물을 올리는 거지만 거기다 대고 첫인사에다가 뭐 "미국의 금리 상승으로 요즘 뭐 어려워졌다." 이런 내용을 쓰시면 안 됩니다. 내가 부동산 매물이면은 뭐 이러이러한 분들께 적극 권해 드리고 자 가격은 얼마고 뭐 이러이러하고 뭐 조건 상태는 이렇다. 이렇게 쓰셔야지 "요즘에 금리가 어때서 어려운데 그래도 저희는 좋은 걸 드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에 대한 원초적인 이유는 바로 이놈의 글자 수를 채우려고 다들 그렇게 힘들게 쓸데없는 말들을 써 가면서 그렇게 쓰시는데 저처럼 이렇게 글자를 적게 써도 노출은 잘만 됩니다 여러분. 지금 4줄 썼죠? 4줄 써도 상위 노출 될 거는 우리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수에 쓸데없이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글 내용이 지금 이게 제가 쓴 글인데 자 보시면 자 다 내용이 그저 그렇죠? 뭐 딱히 뭐 부자연스럽거나 불편하거나 좀 위험한 단어도 없죠. 예. 요렇게 쓰시는 거를 권해 드립니다. 여기 보이는 이 내용은 꼭 지켜 주셔야 돼요. 예. 외부 사이트로 보낸다든지 저작권에 위배되는 거라든지 사생활 침해가 위협되는 거든지 뭐 음란성이라든지 뭐 자살 도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한마디로 밝고 건전하고도 중요하지만 내 아이가 내 어린 사촌이나 어린아이가 봤을 때 민망하거나 문제되는 내용은 텍스트로는 절대 쓰시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 시간을 강의를 했더니 슬슬 저도 목이 나갔네요. 자 그럼 어 마지막으로 질문 답변 받고 오늘 교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링크를 업체에서 걸어 달라 그러면은 걸어 주셔도 됩니다. 근데 미리 말씀을 드려야죠. 링크 걸면 위험하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거는 게 좋지만 걸어 달라고 하니깐 걸어 드리겠다. 하지만 망가져도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질문 없으실까요?
글자 수가 적은데 상위 노출이 되는 게 아니고요. 글자 수가 많은데 문제가 있으면 글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자 수가 물론 많은 게 좋죠. 정확하게는 2,800자예요. 저 앞에 보이는 그 어려운 뭐 성범죄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애들 보면 2,800자까지 쓸 겁니다. 그렇죠. 쓸데없는 말을 적을 바에는 아예 저처럼 깔끔하게 저렇게 쓰시는 게 어, 상위 노출은 조금 덜 되더라도 예를 들어 지금 저 보여드린 거는 1등이었지만 제가 적은 것 중에 뭐 1등 못한 것도 몇 개 있어요. 날아간 것도 물론 있고. 하지만 2등, 3등이 된다고 해서 저게 안 날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쓸데없는 말 막 많이 적고 이상한 무슨 자살이었던 애, 무슨 뭐 성관계가 어떤 애, 뭐 이런 내용 써가지고 날아가는 것보다는 저렇게 안전하게 짧게 쓰시는 게 훨씬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잘해야 본전이죠. 예. 1등 하면 좋은 거고 5등만 해도 괜찮습니다. 허리 사이즈요? 이거는 위험합니다. 어, 자,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거 위험합니다. 여성의 신체 부위가 노출이 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김 팀장 넌 왜 썼냐? 이거 업체에서 주니까 업체에서 쓰라고 하니까 쓰는 건데 미리 고지를 드리죠.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오케이 하고 원장님께서 오케이 하셨고 괜찮다. 그러면 쓰는 거죠. 근데 사실 원래 원칙대로는 이 사진은 이제 음란 자, 이렇게 살색이 대놓고 많이 들어간 거 있죠. 이런 거는 쓰시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근데 업체에서 주신 거고 업체에서 써라. 괜찮다 그러면은 써야죠. 아니요. 살색 아닌 거도 속성만 지워서 써도 문제가 돼요.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운이 좋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미 블로그 글 개수가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전후를 대놓고 올리는 거는 불법입니다. 그거는 바로 신고하면은 바로 문제가 돼요. 근데 요즘엔 대놓고 하더라고요. 참 이게 교육이고 여성분들이 많아서 제가 참 보여드리기 좀 뭐한데 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불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근데 광고비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을 거예요. "난 잡혀가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런 거지. 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얘들은 그럼 왜 하냐? 얘들은 돈을 많이 받으니까 걸릴 거 각오하고 하는 거고 저희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고렇게 아시면 돼요. 자 이거 전후 사진 있죠? 이것도 전후 사진 있고요. 대놓고 여성의 신체 부위를 이렇게 막 올려 놓죠. 제가 참 민망해서 보여드리진 못하겠네요. 아무튼 저렇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PT샵 다이어트 전후. 어 PT샵은 잘 모르겠습니다. PT샵은 저는 다이어트 전후가 되나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자 그럼 1등 글을 딱 보면 되죠. 1등 글을 딱 봤는데 자 이거는 이제 개인이 올린 거고 이거는 돈 줘서 올린 거고 업체의 공식 피트니스 공식이 없네요. 와 이렇게 없나? 이제는 얘들이 전후로 올리면 안 되니까 그냥 여기 있네요. 자. 올리나 보네요. PC샵은 올리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후는 다 위험하지만 올리나 보네요. 예. 아무튼 1등 수준에서는 없어요. 자 이게 1 등인데 없어요. 안 올리는 것 같아요. 올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청소 전후는 되죠. 청소는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그 신체 부위를 노출하면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고급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법률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많아요. 뭐 시술 안 되고 뭐 통증 안 되고 출혈 안 되고 뭐 안 되는 말들도 엄청 많고요. 뭐 무슨 뭐 어디 출신이다 뭐 무슨 수상 경력이 어떻다 이런 것도 다 안 되고 뭐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카톡 친구 추가, 톡톡하기 등등 특정의 광고로 비춰질 수 있어서 삭제하고 뭐 SNS 매체 뭐 이런 것도 삭제하고 자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그러니까 아무튼 전후는 되긴 되는데 좀 편법으로 날아갈 거 각오하고 쓰시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용실이요? 미용실은 될 것 같아요. 미용실은 많이들 쓰세요. 근데 피부과는 이거는 내가 뭔가 의료 행위를 한 거잖아요. 의료 행위에 대한 전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용 사진이요? 미용 사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의료, 그러니까 의학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면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신에 단어 선택을 잘해야죠. 뭐 시술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이런 의학적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거는 필터링에 걸립니다. 마사지가 제일 위험해요. 마사지는 사실상 불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마사지는 불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제목에 자, 이런 단어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것은 이거랑 동일한 수준으로 위험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술이란 말 자체가 불법이에요. 시술이라는 말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법적인 표현이에요. 비수술적 요법이란 말로 통일해야 돼요. 시술이란 말은 없고 비수술적 요법이란 왜 우리 교통사고도 이런 거 있잖아. 뺑소니란 말은 없어요. 사고 후 미조치 혹은 뭐였죠? 이게 뺑소니란 말은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고 원래 본 그 법정 용어는 사고 미조치거나 아니면 물피도주. 자, 이게 원래 말이고 뺑소니란 말은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시술이란 말도 원래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막 눈썹 시술 뭐 왁싱 어디 무슨 속눈썹 하시는 분들 미용 이런 데서 쓰시죠. 이거 쓰시는 거 불법이에요. 비수술적 요법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쓰면 아무도 못 알아듣죠. 예. 반영구나 뭐 이런 거 다 시술이란 말 쓰시면 불법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연스러운 눈썹, 서울 눈썹, 남자 눈썹 이렇게 그렇죠. 예. 시술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혹은 뭐 통증, 시술 반영구 자, 이것도 불법입니다. 이거 바로 잡혀가요. 통증이란 말, 출혈, 이런 의학 용어들 있죠. 이런 거를 의사가 아닌 병원 블로그가 아닌 곳에다가 의학적 용어를 쓴다. 그럼 바로 잡혀갑니다. 걸렸을 때 잡혀가는 거지. 안 걸리면 상관없다 하실 수도 있는데 재수 없어서 그게 내가 걸리면 이제 내가 문제가 됩니다. 때문에 이런 의학적 단어들은 무조건 배제를 하고 글을 쓰셔야 되고 아니 그럼 이런 거 빼고 어떻게 글을 쓰냐 이런 거 쓰면 못 쓰지 않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이미지에다가 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슬림 주사. 사실 슬림 주사라는 말이 없죠. 그런 분들은 그냥 이미지에다 이렇게 내용을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굳이 우리가 글 여기다가 무슨 시술이 어떻고 슬림 주사가 통증이 없고 출혈도 적고 무슨 붓기가 어떻고 이런 맛을 쓰실 필요 없이 자 이제는 안전하고 확실한 감량을 도와드리는 헤든 창원의 금천구 슬림 주사 패키지를 경험해 보세요. 이렇게 밋밋하게 쓰고 글 내용에다가 중요한 내용들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취 이것도 의학 용어죠. 마취 그러니까 의학과 관련된 용어는 다 쓰시면 안 돼요. 이거 내용은 제가 나중에 고급반에서 좀 전해 드릴게요. 이게 쓰면 안 되는 말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는 1시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11시 40분이 됐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교육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제가 컨디션 좀 좋을 때 시간 좀 넉넉히 잡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